안녕하세요, 진원이짐입니다. 저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7화 8화를 시청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 말이 많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파트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정목과 이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 승리, 형규, 그리고 마지막은 7, 8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던 재윤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목 이도 관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려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됐죠. 정목과 이도의 관계가 거의 끝나게 됐는데,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원인과는 약간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도님이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정목님이 조금 지쳐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번 주에도 이도님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그게 영향은 없진 않았겠지만 주된 이유는 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는 세상에 달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연애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딱 와닿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도는 미국에 가고 싶을 때마다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겨울에 크리스마스에 갈 거야 라는 얘기를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목이는 미국에 가려면 정말 큰 계획을 해야 되고 큰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미국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낯선 거죠. 그것도 낯선 와중에 이도는 파티를 막 열 수 있는 사람이고, 부모님이 사는 세상도 정목이 부모님이 사는 세상, 그리고 가치관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목이 그리는 그림과 이도가 그리는 그림이 다를 텐데 과연 둘이 맞춰 나갈 수 있을까가 역시나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목도 이 지점에서 이도가 1순위긴 했지만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정목씨가 그동안 연애를 많이 못했던 이유가, 여사친이랑 말도 잘하고 되게 매너가 있잖아요. 근데 연애를 못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늘 가지고 있어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화를 보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세상에 다른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이 관계가 결국에는 끝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정목님이 자기도 모태솔로였다라는 거를 막 티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제가 보는 정목님의 모습 모먼트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확신을 주는 말을 한다라는 거를 이번 화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지난주에 정목님이 이도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오늘 너랑만 데이트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서울 가서 이런 데이트 했으면 좋겠어. 이런 미래를 감히 상상하게 만드는 듯한 확신들의 말들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이도가 정목에게 나 사랑을 줘 라고 구걸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말들을 막 해왔으니까. 그런데 지연에게 8화 마지막 장면에서 또 똑같은 미래를 생각하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됐죠. 나 너랑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라는 말. 이게 얼핏 들으면 감동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정목이가 이도에게 해왔던 말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얘 또 이런다가 절로 들게 되죠. 이 모습 모먼트는 사실 정목님도 연애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가장 큰 정목님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도와 지연의 사이 중에 지연으로 마음이 넘어가는 걸 실시간으로 사실 거의 보여주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지를 정말 상세하게 연출이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도가 정목에게 많이 찾아와서 계속 물어봐요. 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난 여전히 어때 여전히 어때를 많이 물어보긴 해요. 저는 이도님이 이것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정목이가 어느 지점부터는 너보다는 지연이가 더 좋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도가 여전히 1순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도는 당연히 내가 1순위인지 알고 계속 또 그렇게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정목님이 한 번쯤은 솔직하게 이제는 지연님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점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목님은 아무래도 이젠 지연님과 최종 커플이 되겠죠. 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홍님과 정목님은 이젠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바뀐다면 저는 이도님이 아니라 왠지 여명님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목, 지연 아니면 정목, 여명이 매칭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음은 지수, 승리, 형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수님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나는 승리가 70이다, 난 형규가 생각보다 신경 쓰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땐 둘 다한테 별로 큰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지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이 연애 프로그램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이렇게 해야 방송이 사니까 그냥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뭐 굳이 선택을 하자면 당연히 승리님을 선택을 할 것 같긴 한데 아마 형커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승리가 70%, 형규가 30%인 이유는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수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너에게 어쨌든 좋은 의도로 그 행동을 한 거야,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너무 아껴 라고 하면 그게 그 상대방이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애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100만큼 좋아하고 1000만큼 좋아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없는 이면 못한 감정이고요. 내가 상대방을 고작 1만큼 밖에 좋아하지 않아도 그 1만큼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면 그게 100만큼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감정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입장에서 형규를 봤을 때 형규는 늘 지수에게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최선이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저는 형규님이 살아온 삶이 늘 자신 앞에 주어진 모든 과제들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대라는 게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의대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안 되면 더 했을 거고, 안 되면 더 해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규님은 연애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늘 노력하면 얻어왔으니까 똑같이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순간보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것대로 똑같이 최선을 다하지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않은 거에서 막 당황하게 되고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 집착하게 되는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수가 정말 받고 싶은 사랑이었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리님도 지수에게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냐라고 했을 땐 아닌 것 같은데, 형규가 너무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게 지수님에게 오히려 피로감을 주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해서 승리가 70이고 형규가 30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과연 상대방이 원하는 최선인지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저는 주제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규님이 이런 지점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화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윤님인데요. 진짜 이 파수꾼 사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근데 또 너무 잘 숨어서 또 웃기기도 하고, 이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출연자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가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남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정말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스스로 판단을 해요. 지연님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지연님에게 상처를 주고요, 여명님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여명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의도는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었지만 늘 선택이 잘못해서 결국에는 주지 않아도 될, 받지 않아도 될 상처까지 주게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재윤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냥 조금만 덜 진지하고 조금만 덜 생각하고 그냥 한 번만 자기 이기적인 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참 재윤님이 너무 힘들다, 마음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몇 분들이 여명님과 지연님이 재윤님이 풀숲에 숨어 있을 때 막 얘기한 거 가지고 뒷담화다 아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뒷담화는 아닌 것 같고요. 여명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재윤님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재윤님이 메이크오버 했던 그 성장 드라마, 그 과정들을 다 봐왔기 때문이고요. 재윤님이 결코 좋은 마음에서 그게 시작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재윤님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거지만, 여명님은 자기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이 다음날 대뜸 와서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재윤님이 그 의도가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였든
여명님이 그것까지 배려해줄 이유는 사실 없어요. 우리는 시청자니까 그걸 알고 있고 배려해주는 거지, 이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자친구를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런 배경인 것까지를 이해해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명님 입장에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 반응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고 하필 그 자리에 재윤님이 있었던 것 뿐이고, 저는 되게 보통 여자들이 당연히 보일 법한 반응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재윤님에게 상처가 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의도치 않게 들어버렸으니까. 하지만 여명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게 뒷담화라고 한다면 조금 가혹하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또 보면서 웃겼던 점이 하나 있는데, 아니 모쏠 분들이 연애 상담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자기 연애는 진짜 답답해 미치겠는데 지수님도 그렇고 민홍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연애할 때는 막 감정 기복 막 이렇게 심하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 거리는데, 남연애는 또 기가 막히게 조언을 해주는 걸 보고, 아 이게 참 역시 남연애가 쉽고 내 연애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도 지금 이렇게 남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제 연애를 하게 되면 제 판단이 잘 안 서는 순간이 있을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한번 짚어서 보니까 진짜 자기 연애만 빼고 다 잘하더라고요. 정말 보면서 그 장면이 좀 웃겼고, 제가 원래 주말에 영상을 찍어서 평일에 업로드를 하는데, 지난 영상에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퇴근하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번 영상도 반응이 좋으면 아마 다음 리뷰도 또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